조씨는 초자연적인 모든 것에 대한 엘리트 사냥꾼입니다. 그는 한 부자의 집을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아요. 2층에 도착하자 초자연 현상을 감지하는 시계에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의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근처에 무서운 생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앞에는 3개의 문이 있었어요. 유령이 숨어있는 문이 어디인지 맞힐 수 있을까요? 어디 볼게요. 세 문 모두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문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은 고르지 않아요. 유령이 조씨를 속이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씨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늑대 인간을 만났어요. 으악!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빨간 신호등에 멈추자 초자연적 시계에서 다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시계는 유령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는 근처에 유령이 있다는 걸 감지하죠. 그림을 보세요. 유령이 어디 있는지 단서가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 빨간 신호등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어요. 유령이 틀림없어요. 조씨가 여자를 잡으려 하자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조씨는 시계를 통해 여자의 위치를 찾으려고 자신도 숲으로 들어갑니다. 시계는 그에게 3가지 경로를 보여줍니다. A, B, C. 올바른 경로를 알 수 있나요? 여자에게 연결되는 경로는 B입니다. 조씨는 경로를 따라가지만 다양한 나무가 있는 초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림을 보세요. 여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나무 A 아니면 나무 B? 유령은 나무 A 옆 작은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조씨는 유령 덫을 열어 유령을 잡습니다. 댄과 제시는 형사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고객 중 한 명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차를 타고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경찰의 검문소에 멈췄습니다. 댄과 제시는 검사를 위해 차에서 내려야만 했지만 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경찰은 가짜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이 찢어진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의 배지에는 시티 폴리스라고 적혀 있었고 O가 아닌 U가 있었어요. 세 대의 차량이 $20,000의 상금을 놓고 서로 경주를 벌이고 있어요. 이들은 위험한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각 차량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어느 차량이 경주에서 우승할까요? 첫 번째 차량은 지면에 박힌 못을 피하려고 하지만 못이 바퀴 중 하나에 펑크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차량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회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을 잃게 돼요. 가운데 있는 차는 구멍을 지나칠 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마야와 롭은 고가의 상점을 털기로 유명한 커플입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가게에 침입하기로 해요. 한밤중에 가게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게를 보호하는 복잡한 잠금 시스템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롭은 공구 상자에서 열쇠를 3개 꺼냅니다. 그중 하나는 자물쇠를 열 수 있지만 잘못된 열쇠를 사용하면 경보가 울려요. 잘 보고 올바른 자물쇠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두 번째 키가 올바른 키예요. 보시다시피 세 번째 키에는 아래쪽 줄이 없습니다. 첫 번째 키는 아랫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쇠 구멍에 맞지 않습니다. 소울 형사는 빈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강도 사건을 해결하는 걸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에는 벽에 그림 3점만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문이 최첨단 암호 시스템으로 잠겨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소울은 벽에 걸린 그림을 단서로 삼아 자물쇠의 암호를 풀고 자유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3글자로 된 암호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코드는 ICE입니다. 3그림 모두 얼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녀가 코드를 입력하자 작동합니다. 자유예요. 제니 베스 프림은 자매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남길 가장 큰 재산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는 딸들에게 물을 끓이라고 말해요. 주전자에 물이 먼저 끓는 딸이 상속인이 될 거예요. 모두 동시에 시작하지만 막내의 주전자가 가장 먼저 끓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딸들이 뚜껑을 열어 계속 확인하는 동안 막내 딸은 뚜껑을 닫아두어 더 빨리 끓게 만들었습니다. 잘했네요. 사업가인 드레이크는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운전해야 했어요.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여행 초반에 타이어에 펑크가 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여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펑크난 타이어는 그의 예비 타이어였습니다. 메리와 안나는 교회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갖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어요. 하지만 메리는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안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메리는 부자가 되었고 안나는 파산했습니다. 두 여자의 아파트 내부 모습을 살펴보세요. 누가 누구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안나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그녀는 멋진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집 장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아마도 이 물건들을 매장에 반품할 계획일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로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최신 노트북이 주어질 예정이었어요. 브래드와 모니카만이 이 도전에 응했지만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더 어리석일까요? 어디 봅시다. 브래드는 안경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마치 눈을 가리고 미로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모니카는 지도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미로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니는 호주로 이사가요. 짐을 싸서 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집을 나서는 길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잊어버린 걸 발견해요. 여권, 휴대폰, 호텔 주소가 적힌 메모를 찾아야 해요. 이 물건을 찾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제니는 정말 지저분해요. 그녀의 휴대폰은 소파 옆 바닥에 던져져 있어요. 메모는 책장에 꽂힌 책 2권 사이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중앙 탁자 다리 옆에 있습니다. 이런. 해리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젊은 신인 뮤지션으로 자신의 오리지널 곡 중 하나를 프로듀서에게 보냈습니다. 프로듀서는 해리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자신의 노래를 발매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해리는 그 남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기로 결심했죠. 해리가 그 남자의 IP에 접속하자 이상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해리는 코드를 해독해야 해요.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정답은 1, 2, 3, 4, 5, 6, 7입니다. 모든 숫자는 거울에 비친 모습과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쉬워요. 션 형사는 강도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애플 스토어를 털었어요.
쇼는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경비원이 강도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비원은 손으로 깨뜨린 깨진 유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긁힌 자국과 반창고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가 상황을 이용해 물건을 가져간 것 같아요.